삼성 파운드리 2나노 수율 60% 이상 달성. 최근 뜬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뜬 날 하루 종일 이 내용이 커뮤니티와 투자 카톡방에 돌았습니다. 드디어 삼성 반등 시작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60%를 어떤 칩에서 냈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뉴스를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절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수율이 곧 돈인데 삼성이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나노 수율이 20%대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반년 만에 60%를 넘겼다는 거니까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60%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기용 칩입니다. 이 중에서 60%를 달성한 건 비트코인 채굴칩입니다. 카난, 마이크로비티라는 중국 업체들이 위탁한 채굴용 반도체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같은 공정인데 칩마다 수율이 다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삼겹살 굽는 것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안심 스테이크 코스 올리는 건 같은 불 앞에 서는 일이지만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비트코인 채굴칩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AI 가속기 같은 칩은 훨씬 복잡하고 다이 면적이 넓습니다. 칩이 클수록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고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 내려앉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엽서 크기 캔버스보다 벽화에서 훨씬 눈에 띄는 것처럼요. 그래서 채굴칩 60%와 플래그십 모바일칩 60%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그럼 정작 삼성이 가장 공들이는 자사 스마트폰 칩 엑시노스 2600은 어떠냐고요? 아직 50% 미만입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 2나노 양산의 기준점으로 내세우는 그 칩이 정작 양산 임계점이라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보지 않으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거예요. 많은 보도들이 60% 달성이라는 헤드라인만 가져갔지만 원문에는 이 두 수치가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가 아무 의미 없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비용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채굴칩 기준으로 보면 수율 20%에서 60%로 올라갔다는 건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 칩이 3배 나온다는 뜻입니다. 칩 하나당 제조 원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은 이미 TSMC보다 33% 싸게 2나노 웨이퍼를 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가 웨이퍼 한 장에 약 4,200만 원을 받을 때 삼성은 약 2,800만 원입니다. 수율 개선으로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도 낮으면 자금이 넉넉치 않은 AI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팹리스 설계사들이 삼성을 선택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삼성과 이미 체결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자율주행 AI 칩을 삼성 2나노 공정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내 공급망 확보, 지정학 리스크 분산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계약은 확정된 얘기입니다. 둘째, 채굴칩 60%는 복잡한 칩 수율 개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은 하나입니다. 단순한 칩에서 수율을 안정시키면서 쌓이는 건 결국 노광 조건, 애칭 레시피, 결함 패턴 같은 공정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엑시노스 2600 같은 복잡한 칩을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다이 면적이 커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만 공정 기반 자체가 안정됐다는 건 출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채굴칩 60%가 나왔다는 건 엑시노스 2600 수율 개선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지 됐다는 얘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선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삼성이 이 수율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이 열리고는 있는데 아직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TSMC 상황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했듯 지금 2나노 물량은 26년분까지 예약이 찬 상태죠. 그러다 보니 AMD, 구글, 퀄컴 같은 빅테크들이 삼성 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계약은 하나도 없고 시험 주문이나 공장 방문 같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확정되면 그때 다루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미 확정된 계약 23조 원짜리 테슬라 건이 예정대로 실행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테일러 팹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테일러 공장이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시험 가동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본격 대량 양산은 2027년입니다. 삼성도 공식적으로 2026년 말 운영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입주 가능 날짜이지 이사 날짜가 아닙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 변수인데요. 아이폰 15와 아이폰 16이 같은 아이폰이지만 세대가 다른 것처럼 삼성 2나노에도 1세대와 2세대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세대를 SF2, 2세대를 SF2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채굴칩 60% 수율은 1세대 SF2 얘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AI6 칩은 2세대인 SF2P로 만들어야 해요.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공정이거든요. 문제는 이 SF2P 시제품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밀렸다는 겁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넘어갔어요. 시제품이 밀렸으니 대량 양산도 밀립니다. 테일러 팹에서 AI6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2027년 말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2나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대가 다르면 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판단하려면 1세대에서 나온 수율 개선 성과가 2세대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 2나노 수율 60% 달성,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트코인 채굴칩 기준이고 정작 중요한 엑시노스 2600은 아직 50% 미만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의 크기를 정확히 재야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어떤 칩의 수율이냐, 채굴칩이냐 엑시노스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테일러 캡 뉴스가 나올 때 파일럿인지 대량 생산인지. 셋째, SF2P 시제품 일정이 정상화됐느냐. 이 세 번째가 사실 테슬라 계약의 일행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이 3가지만 구분하셔도 같은 뉴스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든 관심만 있는 분이든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율이 실제로 빅테크 수주에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 같은 복잡한 칩의 수율이 60%를 넘는 시점을 첫 번째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퀄컴이나 AMD 같은 외부 고객들이 삼성 공정이 우리 칩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 직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준선은 2027년 테일러 팹 대량 가동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지정학 리스크를 피하려는 미국 빅테크들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결국 엑시노스 2600 수율, 테일러 팹 대량 가동, SF2P 시제품 정상화,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진짜 변곡점입니다.